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임상 현장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는 질환 중에 하나죠. 생리통에 대해서 한의학적인 접근,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영상을 마련을 했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한의원에서, 한방의료기관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들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여러분과 같이 보실 내용이 생리통의 개요입니다. 일반적으로 원발성 생리통과 속발성 생리통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죠. 자, 원발성 생리통 같은 경우에는 골반에 특별한 병리 현상이 없이 나타나는 생리통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속발성 생리통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저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생리통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월경 주기를 따라서 반복되는 경련성의 하복부 통증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생리통입니다.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 본 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이기도 하죠. 자, 부인과 외래 방문의 가장 흔한 이유이기도 하고 여성에서 50에서 90%에 이르는 대다수 인구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 중에 생리통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절반은 중등도에서, 그러니까 모더레이트에서 중증, 시비어한 그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조금 더 심한 환자분들이 의료기관에 내원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질환으로 내원하는 젊은 여성 환자라고 한다면은 생리통으로 인한 통증을 경험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지 이러한 환자가 경험하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는 환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 문진을 할 때는 이와 같은 질환은, 증상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속발성 생리통 같은 경우에는 자궁 내막증, 자궁 근종, 자궁 선종, 선천성 해부학적인 여러 가지 이상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골반 장기의 병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발성 생리통과 동일한 임상적 특징을 공유를 하고 있지만 설명 가능한 명확한 다른 기저질환이나 병리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원발성 생리통과 다른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임상적 접근에 있어서는 생리통을 유발하는 다른 기저 요인들을 배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가 생리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이와 같이 다른 요인들, 자궁 내막증, 자궁 근종, 자궁 선종, 선천성 해부학적 이상이 없는지 먼저 정확한 검사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시고, 이와 같은 요인들이 배제가 된 경우에 원발성 생리통으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원발성 생리통이 자궁 내막증 등 부인과적 질환을 유발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리통이 내막증을 유발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생리통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원발성 생리통의 임상적인 관리는 다른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을 배제를 하고 환자의 증상을 조절하는 의학적 치료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생리통의 높은 유병률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자들은 월경에 의한 통증, 생리통을 피할 수가 없다. 여자라면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까지나 고정관념이죠. 의사와 환자 그리고 모두 생리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역학 연구, 설문조사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 모두 생리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된 인식들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환자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요인, 혹은 의사들도 여성분들이 의뢰 그러려니 하는 선입견 때문에 정확한 생리통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여성이 생리를 전후로 해서 통증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다. 여성이 생리통을 경험하는 것은 분명한 질환이다. 이 질환은 치료해야 된다. 발견하고 확인하고 치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의사 입장에서 여성의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되고, 환자 스스로도 자신의 통증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적으로도, 그리고 진단하는 의료 현장에서 우리 환자분들의 고통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성이 생리통을 앓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 여성이 생리통을 경험하는 것은 반드시 확인하고 치료해야 할 질환이다 라는 점 분명히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생리통은 분명히 심각한 질환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을 겁니다. 미국에서 원발성 생리통이 있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구조사에 따르면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활동을 제한하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생리통에 따라서 20%에 가까운 여성분들은 학교나 직장에 결근을 했다라고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자들이 여성분들이 꾀병이다, 아프지도 않으면서 괜히 그런 말들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인식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겁니다. 생리통은 사춘기 소녀들의 단기 결석의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하고요. 생리통이 사회적 관계, 기능 및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결근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리통은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월경의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잘못된 통념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생리통의 영향이 너무 과소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의학적인 컨센서스입니다. 여성의 통증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고, 결코 여성들이 꾀병을 부린다거나 혹은 엄살을 부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분들, 생리통을 경험하는 여성분들은 진심으로 아픕니다. 이 질환은 반드시 발견하고 치료해야 됩니다. 자, 생리통은 특히 청소년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것은 임상에서 진료를 해보셨다고 한다면은 생리통의 유병률을 봤을 때, 진료를 받는 분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어리다.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특히 성인 여성에 비해서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리통의 유병률은 특히 초경 이후 청소년에서 높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생리통을 보고하지 않고 환자분들도, 우리 중고등학생 여성분들도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지, 이러한 질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 환자들, 생리통에 있어서 청소년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삶의 질 저하, 불안 및 우울증 등의 요인이 되는 것 외에도 청소년에서는 생리통이 학업 성적의 저하, 수면의 질 저하, 그 외 다양한 정신 증상을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에서 생리통은 중추 감작에 의한 만성 통증의 위험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 여성분들이 만성적으로 통증을 경험하게 되고 삶의 질에 저하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여성들, 특히 청소년에서 생리통은 중추 감작에 의한 만성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울이나 불안에 의해서 이와 같은 만성 통증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생리통을 단순히 통증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들, 수면과 같은 여러 가지 정신 관련 증상들을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발견을 통해서 빠른 치료를 통해서 환자들이 만성 통증을 경험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만성 통증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도록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많은 여성들이 출산 후에 생리통이 크게 개선되는 경향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은 의학적 경험을 통해서 대단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생리통이 있는 분들이 쉽게 통증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또 저출산에 따라서 부인과 질환이 증가하게 된다. 에스트로겐에 대한 노출이
임신, 출산이 단축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부인과 질환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점, 그것도 잘 알아두시고 향후에 우리 여성분들에 대한 질환에 있어서 기저 요인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 과거에 비해서도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생리통의 병태생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생리통의 병태생리에 관여하는 요인들, 성호르몬 이상, 프로스타글란딘에 의한 염증, 통증, 그리고 HPA 축, 스트레스와 관련한 우리 내분비축의 조절장애, 그리고 염증의 존재, 통증에 대한 과민 반응, 만성 통증이 생리통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주요한 병태생리 인자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하나하나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생리통의 주요한 원인으로 1차적으로 기저에는 호르몬의 주기적인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생리통은 여성의 호르몬 변동에 따라서 나타나는 생리주기에 맞춰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즉, 생리주기가 변화함에 따라서 통증의 양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그러한 특징이 우리 생리통을 구성하는 가장 특징적인 임상적인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황체기 말기에 프로게스테론 및 에스트로겐의 수준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궁 내막 조직이 파괴가 되고 세포 인지질의 방출,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이 초래되는 캐스케이드가 유발이 된다는 점, 오른쪽 그림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밑에 보시면은 아라키노닉 산이 있고 밑에 콕스1, 콕스2 효소에 의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이 합성이 되고 그 외에 트롬복산이나 여러 가지 염증 관련 인자들이 생성이 된다는 점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잘 알려져 있는 생리통의 1차적인 치료제로서 엔세이드 소염 진통제가 콕스1, 2를 비특이적으로 혹은 콕스2에 특이적으로 작용을 해서 통증을 억제를 한다라는 점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점은 많은 한약들이 생리통을 개선하는 기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이 오른쪽 왼쪽 그림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프로스타글란딘의 형성이 생리통의 주요한 병인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한약들이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경로에 상류 및 그러니까 상류 단계라고 한다면 여기는 잘 그려지지 않았지만 저 높게는 이제 호르몬의 조절이라거나 아니면은 세포의 기질의 조절이라거나 아니면은 우리 아라키돈산의 합성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질 대사체들의 변화라거나 또 하류로는 우리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조절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와는 다르게 한약을 통해서 생리통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분자적인 양리 기전들도 상당히 잘 밝혀져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고 그 부분들 뒤에서 계속해서 저와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생리통의 다른 원인. 생리통 환자들은 월경기의 시작인 황체 퇴행 단계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대사 경로의 이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시상하부 뇌하수체, 성선축은 생리주기에서 호르몬 조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스트레스라거나 그의 여러 가지 요인들은 생리의 장애를 유발을 하게 되고 이와 관련해서 생리통을 유발하는 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월경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고요. 프로게스테론은 에스트라디올의 낮은 활성을 가진 에스트론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하게 되고 프로스타글란딘을 감소를 시켜서 자궁 평활근의 수축을 감소를 시키고 월경통을 완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의 주요한 작용 중에 하나는 통증을 유발하는 것과 함께 근육을 수축을 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과 관련해서 항염증 작용을 가진 엔세이드나 활혈화어제 등 여러 가지 한약들은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작용을 억제를 해서 자궁 평활근의 수축과 경련을 완화를 시켜서 생리통,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양리적 연구를 통해서 대단히 잘 알려져 있는 현상입니다. 자, 또 에스트로겐은 자궁 나선동맥벽에서 방출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자극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프로스타글란딘 중에서도 특히 생식에 관여하는 프로스타글란딘, 우리 생리통과 가장 잘 관여가 되어 있는 프로스타글란딘은 프로스타글란딘 F2알파입니다. 이들은 통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수축을 시켜서 자궁과 근육으로의
혈류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출혈을 억제를 시킬 수도 있지만 허혈 상태를 유발해서 염증을 더욱더 악화시키게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뇌하 수체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자궁 근육의 수축을 유발할 수가 있고, 바소프레신은 자궁 소혈관의 근육 수축을 시켜서 자궁의 허혈과 통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리통에는 굉장히 많은 호르몬들이 관여한다는 것,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또 옥시토신은 추가적으로 자궁 내막 세포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의 방출을 자극을 해서 월경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호르몬의 변화를 조절을 함으로써 임상적으로 치료 효과에 기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기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약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뒤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죠. 저체중과 비만 모두 월경통의 중증도가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체중을 교정하는 것 역시 생리통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방 조직은 시상 하부 뇌하수체 난소축, 또 부신축과 다른 또 다른 내분비축이죠. 이 축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신호분자인 아디포카인, 지방 조직에서 생성이 되는 호르몬을 통칭을 합니다. 이 아디포카인을 생성을 하게 되고 이것이 월경 이상과 관여가 되어 있다라는 점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체중 및 비만 모두에서는 스트레스와 염증 수준이 높아져 있는 것과 관여가 되어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고요. 이러한 인자들 중에서 특히 스트레스는 통증 인식과 민감도의 변화를 야기를 해서 통증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변화를 시킬 수가 있다. 똑같은 통증 유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이와 같은 통증에 대한 감수성,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통증을 더욱더 민감하게 느낄 수도 있고 둔감하게 느낄 수가 있겠죠. 이 점은 스트레스와 관여가 되어 있는 염증 현상이라거나 신경 염증에 대해서 한약, 투여가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한약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양리, 표적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처방, 도액승기탕이라거나 계지복용환 같은 처방을 투여했을 때 단순히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억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염증 반응을 억제를 하고 중추에서 뇌에서도 스트레스와 관여가 되어 있는 염증 현상을 조절하고 신경 염증 반응도 억제를 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전신적인 치료 효과를 가진다라는 것들을 뒤에 이어서 또 보도록 하실 겁니다. 난소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은 척수 또는 관련 뇌 영역에 에스트로겐 수용체 농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이와 관련해 통증 인식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그리고 만성 통증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의 감소는 부정적인 인식의 증거와 밀접한 관여가 돼 있고 이 점은 다른 강의, 우리 폐경기에 갱년기에 나타나는 여성의 여러 가지 인지기능의 저하나 기분장애, 수면장애와 밀접한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정말 여성의 여러 가지 질환들은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 이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죠. 자, 프로스타글란딘은 필수 지방산인 아라키도닉산에 의해서 합성되는 필수적인 생리활성 물질의 하나입니다. 세포막 인지질에 있는 지방산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아라키돈산이 합성이 되고 이 지방산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이나 여러 가지 류코트리엔이 합성이 돼서 방출이 되죠. 이러한 부분들은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질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야말로 염증 반응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프로스타글란딘 중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프로스타글란딘 F2알파가 생식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잘 알려져 있고요. 자궁 수축, 황체 퇴행, 배란, 유즙 배출 등에 관여하는 굉장히 다양한 여성의 생리 과정에서 중요한 인자다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이클로옥시게나제의 합성을 통해서 아라키돈산이 프로스타글란딘으로 합성이 되고 프로스타글란딘은 강력한 혈관 수축을 일으키는 인자입니다. 물론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죠. 프로스타글란딘에 의해 자궁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은 또 자궁 내막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은 이 수축이 통상적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출혈을 막는 데 일정한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게 정도가 과하다고 한다면은 조직의 허혈 상태를 유발하게 되고 자궁 내막의 과도한 탈락, 출혈 및 통증과 관여한 사건들을 강하게 유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여성분들에 비해서
프로스타글란딘에 의한 감수성이 높거나 이와 가능한 여러 가지 내분비나 대사적인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생리통을 경험하기가 쉽게 된다는 거죠. 또 말씀을 드렸듯이 프로스타글란딘에 의한 통증 수준이 일정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중추에서 느꼈을 때, 감지를 했을 때 통증을 처리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더욱더 부정적으로 변화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더 심한 통증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몸과 마음, 우리 중추와 전신 모두를 포괄한 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프로스타글란딘은 직접 통각 수용기를 자극을 하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자궁 수축을 자극을 해서 경련성의 통증을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생리통에 작약 감초탕과 같은 처방이 효과적인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근육의 과도한 칼슘 유입을 차단을 해서 경련성의 통증을 억제를 하는 것이죠. 프로스타글란딘은 말초신경의 감작을 야기해서 통각 신호를 증폭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작약과 같은 본초가 이와 같은 말초에서의 감작을 차단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월경통에 의한 설사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자궁 내막의 탈락 과정에서 합성된 프로스타글란딘이 우리 자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주변 혈류를 타고 골반과 직장에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진 시에는 생리통 환자들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부분들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출혈 후 몇 시간부터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스타글란딘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프로스타글란딘에 의한 영향을 막기 위해 증상이 없을 때부터, 그러니까 생리 시작 전 3일, 2일 전부터 미리 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의학적 인식이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 무작위 돼도 시험에서 한약의 복용 시기와 통증 감소 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앞으로 더 많은 연구들을 통해 정말 통증이 있을 때 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예방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더 맞느냐에 대해서 연구가 더 필요할 겁니다. 생리통 발생의 주요 병리 현상은 앞서서 보신 바와 같이 정상적인 생리 주기에 의해서 탈락이 되는 자궁 내막의 인자들의 관여를 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염증의 현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가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과 분비와 관여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엔세이드는 콕스를 차단을 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차단한 효과를 통해 프로스타글란딘의 영향력을 감소시켜서 임상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환자에 따라서 엔세이드 종류에 따른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엔세이드에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생리통 환자들에 대한 다른 대안적인 접근들이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심지어 엔세이드 자체도 여러 가지 간 손상이나 신장 손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더 안전한 대안들 그리고 장기 치료 효과를 가진 옵션들이 증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성 의학 관련 학술지에서 한약이나 침술에 대한 연구들이 각광을 받고 계속해서 연구 결과들이 실리는 것은 현재의 표준적인 치료법인 엔세이드만으로는 생리통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자, 생리통에 사용되는 많은 한약들, 당귀 작약산, 계지복용환, 가미소요산, 소복추거탕과 같은 처방들은 콕스2에 대한 선택적 차단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한약으로 사용되는 많은 본초들이 그냥 일반적인 엔세이드들처럼 무선택적으로 콕스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콕스2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특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파워젤을 투여해보신 원장님들은 쉽게 이해를 하시겠지만 소화불량과 같은 다양한 소화기계 부작용이 쉽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는 결과적으로 한약에도 일정 부분은 콕스1을 억제를 하는 그런 성분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화기계의 부작용, 소화기계 점막의 탈락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한약을 투여할 때는 반드시 우리 위장관에 대한 보호 효과를 가진 그러한 성분들을 같이 투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프로스타글란딘에 대한 영향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 왼쪽에는 생리통,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과다출혈, 모두 다 프로스타글란딘, F2 알파가 많아서 혹은 프로스타글란딘 E2가 많아서 생기는 그러한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콕스1, 콕스2에 의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이 합성이 돼서 프로스타글란딘 E2나 아니면 프로스타글란딘 F2 알파가 생성이 돼서 얘네들이 우리 자궁에 나선 혈관을 수축을 시키거나 근육층을 수축을 시키는 그러한 작용들을 통해서 생리통을 조절을 하고 생리통에 나타나는 생리에 있어서 나타나는 출혈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조절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과다한 출혈이나 통증으로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콕스2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 F2 알파의 증가에 따라서 근육 수축과 혈관 수축이 나타난다는 것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인자들에 대해서 한약은 굉장히 포괄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인 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와 같은 현상들에 많은 한약에 많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다 건드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을 찝어서 얘기를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프로스타글란딘과 사이토카인, 임상적으로 생리통의 증상을 유발하는 인자로 자궁 및 골반 내 기저, 염증이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죠. 염증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인자로는 종양괴사인자 알파, 인터루킨 6, 그 다음에 혈관 내피 성장 인자, 그 다음에 CRP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염증 인자들이 생리통을 악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증을 억제하는 TNF-알파나 인터루킨 6나 VEGF나 아니면은 CRP를 감소를 시키는 한약이 있다고 한다면 생리통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겠죠. 잘 알려져 있지만 다수의 한약들은 이 염증 인자들을 생성할 수 있는 마스터 조절자인 핵 인자 카파비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게 잘 알려져 있고, 그것은 우리가 흔히 잘 알려져 있는 서양의학 약제인 스테로이드, 당질 코르티코이드와 유사한 표적. 물론 당질 코르티코이드 같은 경우에는 세포 내에 별도의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를 통해서 이를 통해 NF-카파비를 억제를 하지만 한약은 다른 기전들을 통해서 더 복잡한 기전을 통해 NF-카파비를 억제를 하고 그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염증 인자들을 발현을 감소를 시킨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종양괴사 인자 알파 같은 경우에는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 또는 방출을 자극할 수가 있고요. 생리통 환자들은 혈중 TNF-알파 수준이 높고 월경 도중에 TNF-알파가 증가한다는 게 알려져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약을 통해서 종양괴사 인자 알파를 억제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종양괴사 인자 알파를 생성할 수가 있는 NF-카파비를 억제를 한다고 한다면은 더 상류에서는 우리 지방산을 억제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염증 반응을 개선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것이 한약의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다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인터루킨 6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증 반응을 조절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이토카인 중에 하나죠. 생리 주기에 따라서 다양한 사이토카인의 주기적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와 관련해서 에스트라디올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의 수준과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임신 전 생리 주기에서 우리 자궁 내막을 비우시키는 호르몬과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궁 내막이 탈락하게 되고 새로운 이렇게 내막이 새로 생겨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염증 반응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와 같은 염증이 과도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염증의 조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혈관 내피 성장 인자도 염증과 관여가 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죠. 혈관 내피 성장 인자 VEGF는 내피 세포의 증식, 이동을 자극을 하고 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궁 내막 조직 그리고 혈청에서 VEGF의 발현은 생리통의 중증도에 따라서 크게 증가한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이것은 이제 상관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염증 반응을 감소를 시키게 되면은 VEGF의 발현도 감소를 해서 이와 같은 염증 반응이 감소가 됐다는 것을 시사를 해주겠죠. 또 CRP 같은 경우에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염증 마커 중에 하나입니다. 염증, 감염 또는 부상에 대한 반응을 반영하는 마커인데요.
진행하고 있는 염증 반응의 중요한 지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월경 중에 최대 수준에 이른다는 게 알려져 있고 엽포기 중에는 감소하게 되고 배란일에 가장 낮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황체기에는 다시 증가를 하게 되죠. 이 CRP 수치가 높을수록 월경 증상이 심하다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염증을 조절하는 것, 물론 과도하게 염증을 억누르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적절한 염증의 조절, 이것은 말 그대로 생리통 환자들이 과도한 염증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억누르는 것이 생리통의 치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염증 반응은 세포 내 칼슘 이온의 유입과도 깊은 관련이 돼 있고 여기와 관련해서 제가 자격감소탕이나 그 외 여러 가지 한약들, 대표적으로 고삼과 같은 처방들이 우리 세포 내 칼슘 이온의 유입을 감소를 시켜서 세포의 활성을 억제를 하고 흥분성을 감소를 시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작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만성 통증에서 고삼과 같은 처방은 신경세포의 흥분을 감소를 시키기 때문에 통증 수준을 감소를 시킬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죠. 자, 월경 골련증이 있는 모든 여성들의 자궁 압력의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프로스타글란딘이 말 그대로 근육을 수축을 시키니까 그로 인해서 당연하게 자궁 수축이 증가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모든 여성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생리통에 관여하는 다른 요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이와 같은 인자들인데요. 프로스타글란딘에 의한 혈관 수축에 의해서 자궁 혈관에서의 혈류장애, 관류장애가 발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허혈로 인해서 염증 반응과 세포 사멸이 나타날 수가 있고 경련성의 통증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항경련 작용이 있는, 근이완 작용이 있는 여러 가지 한약들이 혈관 관류의 조절을 갖게 되고 허혈성 상태에서 세포의 사멸을 억제해서 염증 반응을 감소를 시키고 조직을 보호해서 상대적으로 월경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탈락 과정을 조금 더 서서히 염증 반응이 과도하지 않게 진행을 시킴으로써 이를 통해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또 하나의 생리통의 병태 생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흔히 한의학에서 말하는 생리통이 왜 생기나요? 하면은 간헐기체도 있고 어혈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혈류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일본식으로는 냉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어혈이 실제하는 현상이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흔히 생리통 환자에서 관찰 가능한 혈궤는 자궁 근육의 통상보다 강한 경련, 수축, 그리고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저질환을 시사합니다. 즉 프로스타글란딘의 과도한 분비 그리고 그를 시사하는 여러 가지 염증 수준의 증가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일본에서 테라사와 카츠토시 같은 여러 가지 연구자 분들이 생혈액 검사라거나 여러 가지 이미징 검사를 통해서 실제 어혈증 모델에서는 모세혈관의 순환 장애가 나타나더라. 적혈구 형태의 이상이 나타나고 적혈구 형태의 회복이 억제가 되더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현상을 확인을 해서 논문으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혈관 내피에서 혈관 확장을 담당하는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이게 혈관 내피에 존재하는 ENOS에 의해서 합성이 되는데 염증 상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한 상태에서는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혈관 내피에서 합성이 감소가 된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혈관의 확장이 원활하지가 않겠죠. 생리통의 주요 병리 기전인 염증, 통증에 대해서 혈관 확장이 억제가 되고 혈류 속도가 감소가 되고 혈류량이 감소가 되고 적혈구의 형태 가소성이 억제가 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염증과 통증을 개선하는 한약, 산화 스트레스를 개선하는 한약, 이러한 한약들, 우리가 흔히 구어제나 파워제라고 하는 한약들은 다른 본초들에 비해서 염증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에 대해서 더 강력한 항염증, 항산화 스트레스 효과를 나타낸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혈이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어혈이라고 나열이 되는 우리 여러 가지 한방 진단학 시간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은 그 외에 다양한 증상들에서 흔히 다 발견을 할 수가 있는 비특이적인 지표들입니다. 그냥 염증이 전신적으로 증가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반영하는 부분적인 지표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혈에 의해서 이와 같은 생리통이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과도한 자궁 근육의 수축,
염증 수준의 증가에 의해서 통증의 증가 그리고 혈괴의 발생이 나타나는 케이스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스트레스가 과도해서 염증 수준이 증가해서 통증을 더 과민하게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흔히 신어증이라고 하는 정말 뭐 마르고 여러 가지 허약과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저체중과 관여가 돼 있는 그러한 생리통도 있을 겁니다. 물론 한의학적인 치료가 염증을 필두로 한 다양한 우리 몸의 면역 현상을 조절하는 것이 메인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전통적인 한의학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실제로 개선하는 것 그 자체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어혈이나 뭐 간기를 조절한다거나 뭐 심기를 가라앉힌다거나 아니면은 신기를 보충한다거나 신장을 복돋는다는 게 아니라 현대적인 병태 생리에 의한 여러 가지 구조들을 한약이 복합적으로 개선을 한다라고 본다고 하는 게 우리 최근에 환자들을 설득을 하고 환자들에게 더 납득할 수 있는 의학적인 설명을 하는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라이브 이미징에서 나타나는 그림인데요. 우리 이제 왼쪽을 보시면은 괴지복용한 투여 전에 말초혈관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게 좀 그림 해상도가 낮아서 그런데 혈류가 상대적으로 우리 아래쪽 혈관에 비해서 감소가 되어 있는 게 좀 보여져 있죠. 그런데 파워제인 괴지복용을 투여했더니 말초혈관에 혈류가 증가되어 있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괴지복용환이 혈류량을 말초에서의 혈류량, 말초혈관을 확장을 시켜서 뭐 적혈구의 어떤 형태 이상을 개선을 해서 혈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 내막에서 자궁혈관에서 감소된 혈류를 다소 증가를 시킴으로써 허혈성의 손상을 완화를 시키고 허혈 상태를 개선시킴으로써 과도한 경련성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것이 괴지복용원과 같은 한약 처방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많은 양리작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많은 양리작용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한약은 양약하고 다르게 훨씬 많은 작용 표적을 가지고 있어서 양약과 1:1 매칭을 해서 이것은 뭐 한약의 이뇨제다, 뭐 한약의 뭐 이제 고혈압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작용 표적이 굉장히 광범위해서 이것은 여기에만 작용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는 염증과 면역을 조절한다고 하는 이유가 그나마 포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현상들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약간 두루뭉술한 설명이 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우리 뒤에 보시면은 왜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지 좀 더 확실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또 우리 생리통에 기여하는 또 주요한 인자가 이제 만성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기분이나 운동, 식습관, 환경이 월경통과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통증, 만성 통증, 우리 근골격계 통증 환자에서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통증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이와 같이 어떤 생활 습관이라거나 어떤 기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한다는 것이죠. 반복된 월경통에 의해서 말초인 신경에 감작이 이뤄지게 되면은 통각과민, 만성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우리 초경을 시작했는데 생리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생리통의 악성 예우이기 때문에 빠르게 발견을 해서 초기에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를 장기간 시도를 해서 생리통의 만성 통증화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생리통을 조기에 발견해서 빠르게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말초에서 1차 구심성 신경에 대한 감작을 야기할 수가 있는데 염증과 관여가 된 인자들은 말초 신경의 감작을 유발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약이 항염증 작용을 가진다는 것은 말초 신경의 감작을 억제를 함으로써 만성 통증으로의 진행도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통증은 말초에서의 신호 전달만이 아니라 중추에서의 조절도 관여를 하는데요. 스트레스는 중추 감작으로 알려져 있는 통증에 대한 민감성 증가에 기여를 한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약들이 항스트레스 효과를 가지는 거, 우울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신경정신 증상에 관여하는 신경염증을 개선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생리통을 호소하는 여성들은 뇌에서 통증 처리 영역에서의 기능 변화가 알려져 있는데 이를 조절하는 제 대표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가 우리 심치료라는 것,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대단히 잘 아실 겁니다.
이 기전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이제 우리 채널에 업로드 해 놓은 침치료 관련 영상들을 쭉 보시게 되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침치료는 만성 통증에서 통각을 처리하는 영역에 대한 활성 변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침치료는 장기적 효과를 나타내는데 뇌에서의 여러 영역 간의 신경 활성도를 조절하고 연결성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 최근에는 한약 연구들이 굉장히 고도로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과학을 통해서 침치료 기전들이 대단히 잘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요게 우리 이제 생리통에서 볼 수가 있는 만성 통증과 관여가 되어 있는 기전들입니다. 우리 왼쪽을 보시면은 마스트셀이나 아니면은 대직세포라거나 혈소판이라거나 T세포나 B셀이나 그 외에 LPS 같은 여러 가지 염증 관련 인자들이 있고요. 얘네들이 요 가운데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인자들이 관여를 해서 뭐 GPCR이라거나 여러 가지 이온 채널이라거나 얘네들을 통해 가지고 신호 경로를 조절을 해서 염증과 관여가 되어 있는 현상들을 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어서는 만성 통증의 감작이 되는 현상들을 잘 보여줍니다. 만성적인 통증 그리고 생리 초기의 스트레스들은 해마라거나 아니면은 아미그달라에서의 스트레스 수준 증가를 반영하는 시상하부 뇌하 수체에서의 스트레스 반응의 증가를 반영을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 잘 알려져 있는 HPA 축의 활성화를 보여주고요.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대직세포들의 활성화를 유발을 한다거나 그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증가를 하게 되고 얘네들이 척수에서의 신경 흥분성을 조절하게 되고 이러한 증강된 신호들은 뇌로 전달이 돼서 뇌에서의 여러 가지 글루타메이트 흥분 독성이라거나 통증에서의 여러 가지 감작 현상들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만성 통증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 경우, 특히 굉장히 좀 인생의 역경이나 고난이나 높은 스트레스 상태가 있는 상황에서의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인자들은 빠르게 만성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에 잘 빠지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한의학적인 중재들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드렸던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체중이나 식습관, 운동과 같이 생활습관과 관여가 되어 있는 인자들은 전신의 염증 수준과 성호르몬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흔히 여성 운동선수들은 무월경이 굉장히 잦은데, 왜냐하면은 전신의 지질 수준이, 지방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실제 몸은 굉장히 건강하지만 그로 인해서 생리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여성들이 활동이 많은 것과 그리고 생리의 정상도 간에는 굉장히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게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죠. 참 그런 부분들은 생리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생활습관을 어느 정도로 조절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좀 복잡성을 반영을 해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 통증에 대한 인지 변화를 야기를 하고 체중 변화와 식습관 변화를 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HPA-축의 기능 변화에 따른 호르몬 조절의 이상을 야기를 하게 되고 난소 기능과 내막 기능의 이상을 통해서 생리통을 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성호르몬의 이상은 자궁 여러 가지 옥시토신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자궁 근육 수축에 관여를 하게 되고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절 작용을 가진 치료들이 생리통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또 대표적인 염증 반응,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차단하는 염증 반응의 차단이 자궁 수축, 허혈을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나이트릭 옥사이드, 칼슘에 대한 세포 내 유입은 근육의 수축과 아니면 혈관의 수축과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조절하는 것은 허혈성 통증이나 경련성 통증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다양한 요인들이 생리통 발생에 기여를 하게 되고 단순히 프로스타글란딘만의 이상만으로는 생리통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프로스타글란딘도 중요하지만 그 외 인자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NSAID 저항 생리통의 존재들은 그야말로 프로스타글란딘 외에도 다양한 인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게 우리 몸에서 이제 대사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 생리통 여성들을 정상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오르니틴이나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F2 알파나 프로게스테론이나 히스티딘이나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인자들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한약들이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서 가역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면은 한약이 대사를 조절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죠. 이와 같은 생화학적인 회로를 한의과 대학에서 교육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한약의 작용이 복잡한 생화학적 회로에 대해서 관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현대 한의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시스템 생물학을 통한 접근,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대사체학도 일종의 시스템 생물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와 같은 접근을 통해서 질병의 복잡한 병리적 변화에 상응하는 한약의 작용 기전을 규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사체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염증 관련 대사 경로인 아라키돈산의 생성,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위 경로인 스핑고지질, 스테로이드 호르몬 생합성, 당인지질 대사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생리통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의 과잉 생산이 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엔세이드로 프로스타글란딘의 과잉 생산을 차단을 할 수도 있지만 더 위에 아라키돈산이나 스핑고지질이나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조절, 당 인지질의 조절을 통해서 더 상위에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더 상위의 인자들은 그야말로 더 광범위한 효과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리적 변화들도 더 높은 수준에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점도 같이 보여줍니다. 한약의 작용이 조금 더 스페시픽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디퓨즈한 특성이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특성과도 무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프로스타글란딘에 의해서 생리통의 증상을 유발하는 자궁의 거대한 수축, 그리고 통각 과민이 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소복추거탄과 같은 여러 가지 한약 처방들이 대사 이상을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은 여러 가지 생리통에 관여하는 변화들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스핑고 인지질 대사라거나 성호르몬 합성 장애라거나 이제 당 인지질 대사 장애 등이 결과적으로 아라키도닉 산의 생성과 관여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사이클로콕시게나제를 통해서는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 합성이 된다거나, 이제 리폭시게나제를 통해서 뭐 류코트레인이 합성이 된다거나,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자궁 근육을 수축을 시키고 자궁 혈관을 수축을 시키고 신경 말단의 감작을 야기를 해서 통증을 야기하는 원발성 생리통의 기전을 형성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한약들이 아래의 단계만이 아니라 위의 단계에도 포괄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하는 것들이 한약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 10년간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굉장히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다른 연구에서도 다양한 글리세롤 인지질 대사, 스핑고 지질 대사, 스테로이드 생합성 장애가 우리 생리통 환자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침 치료나 한약 치료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사 경로에 따라서 신경 내분비 면역학 네트워크에 따라서 신경 전달 물질, 아니면은 혈관 관련 인자, 아니면은 내분비 호르몬,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염증성 인자들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상에 의해서 원발성 생리통이 나타나게 되고, 이 생리통의 기전에는 허열, 과잉 수축, 통증, 이와 같은 요인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향부 사물탕과 같은, 사물탕이 아니라 이제 향부 사물탕과 같은 그러한 가미방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대사 인자들을 포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대사를 조절하는 표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얘네들이 지질 합성이라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인지질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호르몬이라거나 하는 지방과 관여가 되어 있는 대사들에 특이적으로 조금 더 작용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기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다. 한약을 그래서 양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데는 어떤 양약을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인자들에 대한 조절 효과를 통해서 한약이 생리통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 지방, 대사는 특히나 호르몬만이 아니라 염증과 대단히 깊은 관여가 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염증을 조절하고 면역을 조절한다고 제가 항상 한약의 가장 보편적인 특징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효과가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대표적인
뭐 스핑고신이라거나 이제 아니면 당 인지질이라거나 하는 그러한 대사 경로와 밀접한 관여가 되어 있다. 이어서 계지복려환에 대해서도 간단히 봅시다. 계지복려환이 어떠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지는 굉장히 광범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생리통 환자들을, 물론 이제 생리통 환자를 흉내낸 이제 G 모델에서는 TCA 사이클, 당 생성, 당 분해, 당 못한당, 인상 경로, 지질 대사, 에너지 대사, 아미노산 대사 같이 다양한 대사 경로에 이상이 나타나게 되고 장내 미생물 관련 대사에서도 생리통 환자에서는 이상이 나타난다라는 것들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사들은 특히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 칼슘 이온에 의한 근수축, 그리고 염증 반응과 같이 생리통의 분자적 병리에 관여하는 다양한 인자들, 특히 상류의 여러 가지 인자들임이 앞서서 봤던 여러 가지 처방들에 대한 기초 연구들에서 드러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지복려환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처방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대사 경로의 조절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특히 계지복려환에서 목단피의 주성분 페오놀은 칼슘 채널에 대한 차단을 통해서 근육 수축을 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근경련에 의한 통증을 완화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목단피의 작용이 이러한 어떠한 근육 수축을 억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항염증 작용,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죠. 여기에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이제 칼슘 채널에 대해서, L형 칼슘 채널에 대해서 우리 목단피의 페오놀이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 ERK 경로, MAPK 경로, 그 다음에 CAMP, PK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절 작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칼슘 채널에 대한 조절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것들이 이 분자 기전을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한약의 주요한 특징들이 여기서 보시면은 TCA 사이클 같은 에너지 대사, 뭐 당 조절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지질 대사, 에너지 대사, 아미노산 대사, 뭐 스핑고 인지질 대사 같이 주로 지질이나 에너지 대사와 밀접한 관여가 돼 있고, 그러한 대사체들이 관여하는 하류에는 주로 염증과 면역 관련 표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한약이 작용하는 표적들이 전체 의약품의 면적이 100이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 일정한 클러스터를 만들어내고 있지, 한약만으로 모든 표적에 대해서 다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한약은 서양 의학적인 약품에 비해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한약이 모든 의약품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러한 표적들에 다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한약은 한약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고 한약들 사이에서의 차이만큼이나 다른 의약품과 한약 사이에는 특정한 차이들이 존재하고 한약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유사한 특성, 말씀을 드렸던 에너지 대사나 지질 대사 등에 주로 작용하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다른 생리통 모델에 대해서 한약 처방에 작용을 본 연구입니다. 생리통 모델에서 이제 오탄당 글루크론산염, 상호 전환, 스테로이드 호르몬 생합성, 글리세롤 인지질 대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대사 경로의 이상이 생리통에서 나타날 수가 있게 되고, 이와 관련해서 에스트라디올, 옥시토신, 프로게스테론, 엔도셀린, 베타 엔돌핀,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 F2알파의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죠. 여기에 대해서 소복추어탕 역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인자들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소복추어탕에서 특히 작약의 주성분 페오니플로린은 작약 감초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염증을 조절하거나 칼슘 채널의 흥분을 억제하는, 염증을 조절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다고 알려드렸는데, 페오니플로린은 여기서도 인터루킨 1 베타, 인터루킨 2, 인터루킨 10, 인터루킨 12, TNF 알파, 인터페론 감마,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인자들의 염증 관련 인자들을 조절하고 세포에서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을 조절하는 보편적인 신호 경로의 하나인 MAPK 신호 전달 경로를 조절하는 작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생리통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생리통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통증 질환이나 염증성 질환에도 우리 소복추가탄과 같은 파워제들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염증 조절을 하는 효과 때문입니다. 염증이 관여하는 거의 대부분의 질환에서 한약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특성 때문이죠. 소복추가탕은 MAPK 경로, ERK12 아니면은 P38 아니면은 양수키나제, 그 외 여러 가지 신호 경로들에 대해서 인사나 억제 효과를 가져서 이들 신호 경로의 활성화를 차단을 하고 페오니플로린과 같은 여러 가지 양이 활성 성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염증 관련 인자들의 억제를 통해 결과적으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LPS 그러니까 이제 내독소에 의한 이제 톨라이크 수용체 4의 활성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는 NF-kappaB 경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TRPV1을 통한 이제 칼슘 채널의 유입에 대해서도 얘네들이 관여를 PKC에 관여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NF-kappaB의 활성화와 관여가 돼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억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페오니플로린이 작용을 하는 거 우리 TRPV1의 활성화를 차단하고 칼슘 유입을 차단을 하고 그 외에 NF-kappaB의 활성화를 차단을 하고 카스파제라고 하는 세포 사멸을 유발하는 인자의 전사를 발현을 차단을 하고 또 카스파제가 이제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제 세포 사멸을 유발하거나 염증성 인터루킨 1 베타를 활성화시켜서 세포의 염증성 반응 인자를 생성하도록 하는 기전을 차단하는 등 다양한 여러 가지 염증 조절 기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를 하고 염증성 통증을 억제를 하고 세포 보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한의학적 치료가 효과적인 이유는 생리통을 유발하는 복잡한 병리에 대해서 포괄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한약은 왜 효과가 있냐? 한약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처럼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문장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대사 경로에 대한 조절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만 딱 집어서 한약의 효과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약의 몇몇 한약들의 작용 기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병태 생리, 생리통의 병태 생리가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과 근육의 과도한 수축, 혈관 수축 그리고 경련과 밀접한 관여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약은 직접적으로 콕스를 억제를 하거나 세포 내의 칼슘 이온의 유입을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허혈 상태에서의 세포의 괴사, 세포의 사멸을 억제를 하거나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과 관여가 되어 있는 상류의 인자, 호르몬들이나 여러 가지의 에너지 대사 경로라거나 지질 합성 경로에 대한 다양한 작용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초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임상적으로 생리통에 대한 진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얘기를 드렸던 이제 생리통은 2차적 원인에 의한 생리통이 아니라 1차적 원인에 의한 원발성 생리통을 의미를 합니다. 생리통 발생의 위험 인자로는 생리량이 많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월경 과다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의 이상이 나타난다는 점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프로스타글란딘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류 대사 경로의 이상이라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과다 생리, 과다 출혈이 관여하고 있다. 생리통의 발생에 관여할 수 있다라는 점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경전 증상의 존재, 그 다음에 불규칙한 생리 주기 이런 부분들은 스트레스나 전신적인 염증 수준의 증가나 성호르몬 축의 장애라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시사를 합니다. 그리고 생리통은 흔히 30세 미만에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임상적으로 의심이 되는 골반 염증성 질환이 존재를 한다. 이것은 속발성 생리통의 발생 위험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서 성적 학대를 받았다거나 하는 트라우마도 일종의 생리통의 주요한 발생 위험 인자가 될 수가 있고 그 외에 성조숙증 역시 스트레스, 어린 시절의 스트레스의 증가와 밀접한 관여가 되어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정상에 비해 낮거나 높은 우리 체중 이상을 생리통의 위험 인자 하나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피임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자궁 내의 염증 수준이 증가되어 있고 유착과 같은 여러 가지 병변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생리통 발생이 나타나기 쉽다라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생리통의 주요 증상, 일반적으로 하복부의 근육 경련성의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그 외에 요통, 하지로의 방산통, 오심 및 구역, 프로스타글란딘에 의한 설사, 그 다음에 피로 및 권태감, 두통, 수면 장애, 그리고 통증 및 염증과 관한 다양한 임상적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한방 진단학 교과서에 있는 다양한 변증표, 뭐 기어도 될 수 있고 어열도 될 수 있고 신어도 될 수 있고 뭐 어열도 될 수 있고 한번 여러분들이 진단표를 하나만 이 사람은 수체 같으니까 뭐 수체 스코어를 매겨볼까가 아니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 체크를 해보시면은 의외로 서로의 항목들이 굉장히 겹쳐가지고 특정한 어떤 진단 지표만으로는 이 환자를 명확하게 뭐 신어증이다, 명확하게 뭐 가능어증이다, 명확하게 어열증이다 라고 평가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러한 변증표들이 어떤 염증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전신적인 증상에 대해서 부분적인 묘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변증과 관여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한 군데 모아서 보게 되면은 각 변증 간의 특이성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염증이 우리 몸에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그리고 염증으로 인해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로 인해서 비특이적으로 관여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점을 통해서 한의학의 변증이라는 것은 그러한 비특이적인 증상들 그리고 혹은 질환의 특이적인 특성들을 혼합한 이론적 구조물이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이 환자를 신어증이다, 어열증이다 라고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환자들이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체크를 하는 그러한 도구의 하나로서 변증표를 이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생리통의 진단은 병력 청취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원발성 생리통이 있는 여성의 평가 및 진단은 1차 진료 현장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죠. 전문의 그리고 전문적인 의료 장비를 갖춘 클리닉이 아니더라도 환자에 대한 문진만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원발성 생리통 진단은 의학적인, 시민사회적인, 분과적인 병력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로 이학적 검사, 자궁 내진과 같은 것들도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 외 감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영상의학적 검사나 그 혈액 검사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1차 클리닉에서는 주로 원발성 생리통에 대한 감별을 시행을 하고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전문의에게 전원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완전한 월경 평가에는 월경 연령, 출혈 기간, 월경 사이 간격, 생리 흐름의 평가, 통증, 구역 설사와 피로와 같은 여러 가지 증상 병력, 발병 시기, 통증의 중증도, 일상 활동에 대한 영향을 모두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 인자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출혈의 양상은 어떠한지, 이 환자의 어떤 내분 및 기능은 정상인지, 그리고 생리 흐름을 억제할 수 있는 어떤 해부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건 아닌지, 그런 여러 가지 생리통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들을 고려를 해서 문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초기 진단 및 관리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평가, 그리고 영상 기기를 통한 평가가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병력 청취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샘플을 제시를 할게요. 물론 진료의 효율을 위해서 구조화된 초진 설문지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냥 초진 전에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환자와의 어떤 신뢰를 좀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화의 흐름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초경은 언제 하셨습니까? 생리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생리 주기는 며칠입니까? 빠르거나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생리혈은 제대로 나오고 있나요? 생리 시에 많이 통증이 있나요? 아프다면 어디가 아픈가요? 아플 때 통증 양상이 어떤가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생리 시에 식욕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생리 전부터 뭔가 많이 먹고 싶습니까? 단계 땡깁니까?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생리통 때문에 구역질이나 구역감이 있지는 않나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생리 시 평소보다 피곤하거나 어지럽지는 않나요? 혹시 설사를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환자들의 요인들을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환자들이 호소하는
여러 가지 증상 목록들을 확인을 하고 환자의 병력, 발생 시기, 증상의 중증도,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곤란을 생리통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지를 문제 리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원발성 생리통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원발성 월경통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경 시작 후 6에서 24개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에서 일반적으로 많다라는 점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생리통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라는 걸 문진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중고등학생 때부터 심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약을 항상 아플 때는 복용을 하고 있지만 점차 약이 안 듣기 시작해서 지금은 너무 괴롭고 아파요. 이러한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이러한 부분들의 상당수는 원발성 생리통이라기보다는 그 외에 기저질환이 있는 자궁내막증을 비롯한 2차성 생리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상세히 문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통증의 수준이 중간 정도고 하복부나 치골에서의 경련성 통증이 있다, 복부와 요추, 허벅지를 따라 나타나는 통증이다 라고 하는 전형적인 통증 양상이라고 한다면은 다소 안심하고 원발성 생리통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증상, 생리 주기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증상이라고 한다면은 다양한 내부적 이상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전형적인 생리통의 증상은 월경 전, 그리고 월경이 시작된 몇 시간 후에 시작하고 월경혈 배출이 가장 많은 시점에서 통증도 가장 심하다. 생리 주기 2일 또는 3일 후에 저절로 해결이 되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서 이분이 원발성인지 아니면은 속발성의 위험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시는 것들이 좋을 겁니다. 원발성 생리통과 관련가 돼 있는 시기, 통증의 질, 아니면은 통증의 기간, 통증의 위치는 월경 주기마다 동일하고 계속해서 악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계속 아팠다가 좋아졌다, 아팠다가 좋아졌다 하는데 통증이 더 심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냥 일반적인 원발성 생리통을 시사하는 또 다른 표현이죠. 그리고 월경이 끝난 후 지속되는 악화, 통증이 계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속발성 요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차적인 원인, 속발성이 관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월경 주기 중반부터 통증이 시작된다. 주기와 관련없이 통증이 나타난다. 비정상 자궁 출혈이 있다. 불임 및 신장 이상 병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환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사가 요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추가적인 진찰이 필요한 경우 병력이 원발성 월경 곤란증을 나타내고 감염 또는 비정상적인 출혈과 같은 증상이 없고 일반적으로 성적 관계가 없는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굳이 내진을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월경 곤란증을 처음 호소한 여성에게서는 1차 진료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골반 검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이 집단에서 2차적인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훨씬 크고 골반 염증성 질환, 감염과 같은 요인이 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일반적인 진료 환경에서 이러한 접근들을 시행하는 게 부인과 전문의 분이 아니시라고 한다면은 좀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렇다는 부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최근에는 이제 비침습적인 복부 초음파나 아니면은 질 초음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임상 환경과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에 따라 가지고 영상 진단의 활용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관계가 없고 월경 곤란증의 전형적인 병력과 증상을 보고하는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굳이 여기에 대해서 영상 검사를 시행하기보다는 원발성 생리통으로 보고 치료를 개시해도 무방하다라고 볼 겁니다. 다만 원발성 월경 곤란증을 나타내지만 으로 의심이 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감염이 약간 의심이 되는 여러 가지 성관계와 관여가 되어 있는 병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의심이나 주의가 필요할 겁니다. 병력이 원발성 월경 곤란증을 나타내고 골반 검사 결과가 정상이고 감염의 증거가 없는 정상 성인 여성이라고 한다면은 또 추가적 영상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일단 경험적인 치료, 일반적인 한약을 투여를 하고 치료에 반응을 하는지를 판단을 하고 반응이 없는 경우라면은
이제 전문의에 대한 전원 같은 것들을 시행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생리통 진단에서 내진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가? 이제 이게 계속 걸리는 부분입니다. 영상 진단 장비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클리닉 환경에서 이제 골반 검사, 내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침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청소년 여성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임상적으로 원칙적으로 시행하는 게 필요하긴 한데, 대부분의 한의원,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전문 클리닉이 아니면 좀 시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 질초음파 검사가 내진보다도 더 좋은 검사긴 한데, 이거 역시도 사용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외에 조금 더 좀 세밀하게 진단을 하시고 싶다. 일반적으로는 명확한 환자에 대한 문진을 통한 평가가 있다고 한다면은 경험적으로 치료를 시도를 해볼 수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싶다고 한다면은 임신 검사나 이제 자궁 내막 동말 검사, CBC, ESR, 그다음에 이제 소변 검사, 그다음에 CA125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의심이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말이죠. 다만 별도의 수가가 없고 이와 관련해서 법적 안전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참작을 하셔서 임상에서 진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제가 아까 어열이 꼭 어열이 어떤 생리통에 관여를 하느냐에 대한 나름의 이제 답을 제시를 드렸는데, 흔히 이제 진료를 하시면서 환자분들한테 덩어리진 피가 나오면 이게 어열입니다 라고 티칭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계십니다. 환자들이 실제 병력 청취해서 통증도 심하고 생리혈도 이제 덩어리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사실 자궁 내막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속발성 요인이나 프로스타글란딘의 과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항응고 인자의 작용의 차단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혈액의 응고 반응은 염증하고 밀접한 관여가 돼 있고, 많은 한약들이 염증을 조절하는 한편 항응고 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한약 투여를 통해서 이러한 덩어리진 응고된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생리혈의 성상 개선이 나타나는 것은 염증 개선을 통한 치료 효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약이 계지복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한약들이 에스트로겐에 반응하는 내막 조직, 자궁 내막증 조직 이런 부분들, 아니면 자궁 내막종, 아니면 자궁 근종에 대해서 세포 사멸을 유도를 하는 효과들이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약을 투여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원바이션 생리통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궁 내막증 환자에서도 내막 조직에 에이팝토시스를 유발을 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기전들이 있기 때문에, 내막증으로 진단이 어려운 환자나 한의원에서 내막증으로 명확히 진단을 하지 못했더라도 알고 봤더니 내막증 환자였는데 계지복용환으로 치료가 되더라, 소복충화탕으로 치료가 되더라 라는 이유는 한약이 가지고 있는 다성분 다표적 치료 효과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굳이 치료가 동일한다고 한다면은, 치료가 유사하다고 한다면은 굳이 명확한 진단평가가 필요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 환자에 대해서 명확한 평가, 진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치료 중에 종종 임상적인 증상의 개선이 있을 수가 있지만, 출혈량이 늘어나는 경우, 근수축이 감소된 경우, 혈액 응고가 감소가 돼서 출혈이 증가된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덩어리진 생리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생리주기, 출혈량, 스트레스의 수준, 호르몬 이상 등 다양한 요인이 관여되어 있고요. 환자에 대한 초기 평가가 중요하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덩어리진 생리혈이 어열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가 않다. 어열이라고 볼 수가 없다. 프로스타글란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자들에 의해서 혈액의 응고가 원활하지 못해서 나타난 염증과 관여가 되어 있는 출혈 관련 현상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파워제들이 이를 개선하는 게 어열을 치료했다기보다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개선을 한 최종적인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감별 진단의 경우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에는 속발성 생리통의 가장 큰 요인으로서 난임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난 클리닉에서는 생리통만이 아니라 자궁 내막증, 2차성 생리통을 모두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은 초음파로 명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골반의 염증성 질환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주로 병력에서 활발한 성관계가 있는 경우 ESR, CRP의 증가, 자궁 경부 동말 검사의 이상 소견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궁 성근증 같은 경우에는 월경 가다를 동반할 수가 있고 영상 진단을 통해서 확진이 가능합니다. 자궁 근종 같은 경우에는 성교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고 이 역시 영상 진단이 중요하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궁의 임신에 있어서는 무월경, 부정 성기출혈, 하복부의 심한 통증, 저혈압, 쇼크 등이 동반이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간질성 방광염에 있어서는 월경 주기와 관여가 없는 지속적인 통증 그리고 비뇨기계 증상의 발현, 배뇨시의 통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만성 골반통 같은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골반의 통증, 배변의 어려움, 성교통 그리고 불안에 의해 심해지는 증상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내막증, 골반 염증성 질환, 자궁 성군증, 자궁 근종, 자궁의 임신, 간질성 방광염, 만성 골반통의 각각의 임상적 특징들을 고려를 해서 추가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생리통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한약의 기전이 다음과 같은 기전들이 있죠. 호르몬 조절, 프로스타글란딘 억제, HPA 축의 조절, 항염증 면역 조절 작용, 항스트레스, 항우울, 항불안 작용 등을 통해서 프로게스테론에 의한 근육의 경련, 수축, 허혈 상태를 개선을 하고 만성 통증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 그게 한의학적 치료의 생리통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원발성 월경 곤란증은 많은 여성들을 괴롭히는 문제이지만 진단 자체가 잘 되지 않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치료는 잘 되는데 진단이 이 환자 스스로가 이제 병의원을 찾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죠. 이 질환은 치료에 대해서 잘 반응하지만 의사 그리고 환자가 월경 주기와 통증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으면은 평가 진단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관심을 가지고 환자들에게 생리통 관련 증상이 있는지 면밀하게 조사해서 증상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생리통에 의한 광범위한 삶의 질 저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초기 한의학적 치료로는 침치료와 한약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겠죠. 치료에 대한 반응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1차적으로 치료했을 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한다면 자궁 내막증 등 속발적 원인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약물 용량을 증량하거나 처방 방향을 전환을 하는 그러한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환자가 임신을 원하고 있는지 원하고 있지 않은지를 잘 판단을 해서 임신의 위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약제들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숨 진통제에 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 일반적인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이 특히 한의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소염 진통제는 생리통의 1차 치료제로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증상이 가벼운 생리통 환자들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OTC 소염 진통제를 통해서 생리통을 조절하고는 있는데 많은 여성들, 의외로 많은 여성들이 진통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어떤 유전적 소인과 관련해서 NSAID 관련 대사가 타인과 다른 경우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는 환자들의 약물 복용에 대해서 수용도도 낮고 어떤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약물 흡수에 장애가 나타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대사 이상, 그리고 폭스의 이상,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과 무관한 자궁 수축 기전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생리통, 난치성 생리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소염 진통제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기 복용만으로도 심혈관계와 신장 손상 위험을 높일 수가 있고 위장 간의 손상을 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자들도 이로 인해서 특히 위장관 증상으로 인해서 약을 잘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또 유전성 다양성에 의해서 폭스와 약물의 결합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약물의 효과가 감소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CRP의 다양성 역시 약물의 배설을 증가시켜서 NSAID의 효과를 경감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자궁의 허혈, 더 관리 문제는 프로스타글란딘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무관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NSAID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일부 생리통 환자들이 소염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게 규명이 되진 않았지만 한약 처방이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복합 조절 효과를 통해서 치료 효과를 일반적인 NSAID들에 비해서 뚜렷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를 합니다. 한의학적 치료가 생리통 치료에서 가진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침구 치료의 경우 약물 치료로 비약물적 치료로 약물 복용에 의한 부작용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침구 치료의 경우 뇌에서 통각 인식의 조절, 척수에서의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생리통에서 문제가 되는 만성 통증, 통각 과민에 대해서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죠. 침구 치료의 경우 장기간 유지되는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중추에서의 뇌 연결석의 변화와 같은 다양한 만성 통증의 치료 기전을 가지고 있다는 게 기초 연구들을 통해서 굉장히 활발히 규명이 되어 있고 임상적으로도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한약 치료의 경우 다성분 다표적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스타글란딘에 대한 감소, 이로 인한 말초 혈류의 개선, 세포 사멸사의 감소, 자궁 경련의 감소, 항염증 작용, 호르몬 조절과 같은 여러 가지 복잡 효과를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한약이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 환자의 다양한 임상적 증상을 한 개의 처방으로도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 한약의 특성을 통해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한약의 경우 원발성 생리통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처방들, 속발성 생리통을 유발하는 자궁 내막증, 자궁 근종, 자궁 성근증에 대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진단 장비나 혈액 검사를 사용하기 어려운 1차 의료 한방 의료기관에서의 접근에서 핸디캡을 한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복합 작용 그리고 속발성 생리통의 원인이 되는 기저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치료 기전, 생리통만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저질환을, 부인과 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한의학적 치료의 우위를 나타낸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계지복용과 같은 생리통 처방이 단순히 통증만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자궁 내막의 사멸을 초래를 하고 자궁 근종의 사멸을 초래하는 등 자궁 성근증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증에 따라서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는 게 보편적인 한의학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기체 혈압증에는 통증이 다소 심하다. 기혈 허약증에는 낮은 BMI하고 관여가 되어 있다. 하는 혈압증에는 통증의 양상이 다소 냉감을 동반을 한다. 간신 휴손증에 있어서는 월경전 증후군도 동반이 되어 있고 스트레스, 만성적인 염증이 진행될 상태와 관여가 되어 있다. 심혈내조증은 염증이 뚜렷하다. 그 외에 일부 연구들은 변증적인 접근이 더 효과적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생리통에 대해서 반드시 변증 원칙에 입각해서 치료에 대한 접근을 할 필요가 없다. 변증이라고 나열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임상적인 증상들, 이와 같은 소견들은 굳이 생리통의 특정 변증에서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생리통에서 한약의 주요 효과라고 한다면은 자궁 수축의 억제, 세포 내 칼슘 이온의 유입을 감소하는 작용, 프로스타글란딘의 감소 작용, 콕수수 발현의 감소 작용, 항산화 작용, 나이트로 옥사이드의 감소, NF-kappa비의 억제, 염증과 관여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의 조절이 생리통에서 한약의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주요한 인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이 한약이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각 병태 생리에 있어서의 한약의 작용입니다. 포스포리파제에 대한 억제 효과를 나타내고 말론디약, MDA에 대한 억제 효과를 나타내고 이를 통해서 지질 과산화를 감소를 시키고 아라키노산의 생성을 억제를 합니다. 리폭시게나제한 억제를 통해서 류코트린에 의한 염증에 대한 기여를 차단을 할 수가 있고
콕스에 대한 억제 효과를 통해서 그리고 콕스에 대한 억제를 나이트릴 옥사이드, 내인성, NOS에 대한 억제를 통해서 콕스2를 억제를 한다. 그리고 아르테논산의 합성을 감소를 시키고 프로스타글란딘의 증가를 억제를 해서 결과적으로 자궁의 수축 그리고 혈관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신경의 흥분, 근육의 수축에 대해서 칼슘 채널에 대한 조절 효과 그리고 옥시토신의 감소를 통한 여러 가지 복합 작용을 통해서 생리통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이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 외에도 다양한 병리적 인자들이 생리통에 기여하고 있고 생리통에 대해서 여러 표적을 통해 한약의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본격적으로 어떤 처방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봅시다. 사물탕 및 향부 사물탕, 원발성 월간 곤란증의 병인은 자궁 내 프로스타글란딘의 과도한 분비로 인한 자궁 수축의 비정상적인 증가다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계지응용화는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효소, 그리고 트롬복산 합성 효소, 그리고 활성을 조절해서 트롬복산 활성 효소의 활성을 조절하고 여러 가지 염증 관련 인자의 생산을 조절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소판 응집을 예방을 해서 생리통을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초들, 생리통을 치료하는 한약, 본초들은 주로 도인, 목단피, 작약이고 작약의 작용이 가장 약하다라는 것들을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파워제들의 항염증 작용이 강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죠. 실제 여러 가지 무작위 제조 시험을 통한 평가 메타 분석에 있어서는 한약이 NSAID에 비해서 통증을 뚜렷하게 개선시켰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전성 면에 있어서는 NSAID에 비해서 한약이 더 안전하다는 것들을 보여줬죠. 특히 이 중에서 사물탕 중에서도 가감방이 향부 사물탕은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생리통 치료제 중에 하나로 숙지향, 청궁, 향부자, 현우색, 작약, 당기, 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NSAID의 대용으로서 일반적으로 투여해볼 수 있는 한약 처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사물탕 그리고 향부 사물탕의 작용을 보자면은 일반 통상적인 NSAID에 비교해서 한약은 바스를 평균 2.6 정도 더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지만 연구 결과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확실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들에 대해서 통치방으로 줬을 때 NSAID에 비해서 환자들의 임상적인 증상이 좋아질 확률은 사물탕 그리고 도움사물탕을 봤을 때 여기 700명 혹은 900명으로 이렇게 한약이 사물탕을 투여를 했을 때 임상적으로 환자들이 뚜렷하게 반응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임상적인 신뢰도 역시 모더레이트에 해당이 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볼 수가 있어요. 도움 사물탕을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혈부추거탕 역시 생리통이 효과적임이 잘 알려져 있는 한약 처방입니다. 8개 무작위 대조 시험, 10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혈부추거탕과 소염진통제의 병용은 단순한 소염진통제에 비해서 임상적으로 통증 개선에서 높은 반응률을 보였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처방 조성은 당비, 지황, 도인홍화, 지각, 작약, 시호, 감초, 길경, 청궁, 우수로 되어 있고 아래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바스에 있어서 뚜렷한 효과를 나타낸다. 우리 혈부추거탕이 임상적으로 환자들에서 더 서양의학적 의약품 NSAID에 비해서 환자들이 반응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들이 이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옹경탕도 생리통에 자주 사용하는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 발표된 무작위 대조 시험을 바탕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이 옹경탕은 NSAID에 비해서 통증 개선에 더 효과적이었음이 시사가 됩니다. 처방 조성은 오수유, 인삼, 계지, 청궁, 생강, 바나, 감초, 당기, 작약, 악용, 목단피, 맹문동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목단피와 작약이 들어가 있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임상적인 반응률을 본다면은 NSAID에 비해서 상대 미용도가 1.41로 더 환자들이 이 처방의 NSAID에 비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바스의 경우에는 평균 1.7 정도 더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이 시사가 되고 있습니다. NSAID에 비해서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계지공룡환 같은 경우에는 양리 작용에 대해서 앞서서 봤지만
프로스타글란딘 합성효소와 트롬보산 합성효소의 활성을 조절해서 트롬보산하고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산을 억제를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을 하고 혈소판 응집을 예방을 해서 생리통을 치료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또 다양한 염증 조절과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생리통 처방과 마찬가지로 폭수에 대한 억제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도 잘 밝혀져 있죠. 또한 세포 내 프로스타글란딘 알파의 감소 외에도 세포 내 칼슘 이온 유입의 감소, 나이트릭 ENOS의 발현 증가를 통한 혈관 내 내피에서의 NO의 상승 효과, 옥시토신 수용체 발현 감소를 통한 다양한 효과를 통해서 자궁 수축과 경련을 완화시켜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양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급성의 통증 조절에서 특히 도인과 목당 피의 효과가 뚜렷하고 자격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만성적으로 장기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자격에 의해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들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격과 환기가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미 환자들에 대한 처방에서 주기적 접근, 통증이 심할 때와 일반적인 평상시에 처방을 나눠서 접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접근이 이와 같은 통치방적 접근에 비해서 나은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이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괴지복용은 다음과 같은 조성으로 투여할 수가 있고 물론 적절한 가감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소옥추가탕도 아까 작용 기전이 포괄적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궁 평활근은 수축 효능을 가지고 염증 조절, 혈류 이산, 그리고 난소의 어떤 혈류 증가를 통해 난소 기능 조절을 나타내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MAPK 경로를 조절한다거나 자기하고 작용에 대해서는 이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9개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은 원발성 월근 불량증 치료에서는 NSAID에 비해서 소고추가탕이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더라 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처방 조성은 다음과 같고요. 자, 우리 소복추가탕의 작용을 본다면은 이렇게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인상적 반응률이 뚜렷하게 상대 비용비 1.17로 높았고 그리고 통증 감소에 있어서도 평균적으로 1.39 더 뚜렷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소복추가탕이 인상적으로 치료 효과를 뚜렷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죠. NSAID와 같은 표준적 치료에 비해서 말이죠. 자, 그리고 단기 자격상 같은 경우에도 기존 무작위 대조 시험에 포함된 환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소염 진통제에 비해서 뚜렷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기 용량은 참고 용량으로만 봐주시고요. 통증이 잘 잡히지 않는 경우 부자, 현호색, 자각 등을 가미하는 게 알려져 있죠. 물론 이 외에도 마왕을 더 가미를 한다거나 통증과 관계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고초들을 가미를 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무작위 대조 시험이 보여주는 것은 단기 자각상이 통상적인 진통제에 비해서 뚜렷한 인상적인 반응률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다소 연구 간의 이질성이 높게 나타냈는데 이것은 표준화된 처방을 사용하지 않은 한의학적 임상 시험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도움사물탄 같은 경우에도 이 메타 분석에서 나오는 것 같이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에 비해서 뚜렷한 임상적 반응률을 나타내고 통증 감소에 있어서도 또 재발률에 있어서도 치료 효과를 뚜렷하게 나타내거나 한약을 복용한 환자들은 재발률이 상대 유형으로 0.31 정도로 굉장히 낮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죠. 다만 임상 시험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결과를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임상적으로 한약 투여에 의해서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통증의 감소를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작용이 관여를 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도움사물탕은 이와 같은 굉장히 복잡한 작용을 가지고 있죠. 방금 전까지 설명드린 다양한 처방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칼슘 채널이나 혈관 신생, 인슐린 신호경로, 혈관 평활근 신호경로를 비롯해서 다양한 표적에 대해서 작용해서 또 염증 반응에서 중요한 스피고지질이라거나 글리세롤 인지질 등에 대한 조절을 통해서 염증을 억제를 하고 이를 통해서 작용 기능의 관 수축, 허열, 염증 등 다양한 병리 표적의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양리 연구에 따르면은
당귀와 청궁의 카페인산 성분이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변형을 시키고 동사물탕이 많은 성분들이 에스트라디올과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발현을 증가시켜서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에 대한 영향력을 키울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갱년기 환자에 있어서도 동사물탕이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를 하죠. 에스트로겐의 감소는 염증세포의 자궁 내막으로의 유입을 유발을 하지만 에스트로겐 그리고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의 반응 조절은 염증을 억제를 하고 자궁 내막의 회복을 촉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동사물탕이 가지고 있는 작용 기전이 이를 통해 생리통을 개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동사물탕에 올레산이나 리면렌산, 카탈폴이나 아미그달린, 카페산, 그 여러 가지 한약 성분들이 에스트로겐 수준을 높일 수가 있고 그 외에 다른 성분들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작용이 동사물탕이 부정성기 출현이나 생리통 개선에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양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약 치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쭉 보셨던 여러 가지 다양한 처방들이 계지복용환, 소복충화탕 이러한 처방들이 프로스타글란딘의 영향을 감소를 시키거나 칼슘 이온의 조절을 통해서 자궁 근육의 과도한 수축, 경련을 예방을 하고 이소순환 개선을 통해서 혈류 증진 그리고 허혈선 손상을 예방하는 기전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임상적으로 생리통의 감별 진단 측면에서는 1차 클리닉에서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인데 생리통에 사용되는 한약 처방의 다수가 내막증 병변의 3일 미두와 같이 여러 가지 기저질환에 있어서도 뚜렷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평가가 없더라도 사실 임상적으로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는 것도 하나의 사실이기는 합니다. 또 종양증 드문 원인이지만 환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저질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설령 99명의 환자에 있어서 좋은 반응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한 명의 환자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자세에서 환자들에게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위험을 배제를 하고 설령 치료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명확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처방을 구성하는 본초들이 우리 앞서서 본 여러 가지 처방들이 사실은 주요 본초들이 굉장히 겹치는 측면이 있었죠. 처방들이 그러면 효과 면에 있어서 서로 다른 처방들이 효과에 차이가 있느냐? 라고 한다면 최근에 네트워크 메타 분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와서 그 결과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효과가 유사할 거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변증론치가 변증에 따른 접근이 더 효과적이냐라고 할 때도 아직은 잘 모르겠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굳이 변증에 구애받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제 생각도 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잠깐 속발성 생리통에 대해서는 좀 다른 강의에서 다루는 게 좋겠지만 여기서는 속발성 생리통의 가장 큰 원인인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잠깐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약은 내막증에 있어서도 통증 조절에 뚜렷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내막증에서 문제가 되는 게 통증만이 아니라 난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생리통과 관여가 되어 있는 그러한 기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약은 내막증 통증 조절에 뚜렷한 이점을 가집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할 수가 있고 염증과 면역 조절을 통해서 통증을 억제를 할 수도 있고 상피 중간염 전이와 같은 그런 현상들을 억제를 해서 내막 병변의 증식을 감소를 시킬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침윤, 접착, 혈관 신생 이와 같은 작용에 관여를 해서 이를 억제함으로써 내막 조직의 사멸을 유도를 할 수도 있고요. 염증 반응, 면역 반응, 산화 스트레스의 증가 등을 조절을 해서 결과적으로 내막증의 진행을 차단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똑같은 돼지복용환이 생리통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알고 봤더니 내막증을 치료할 수 있었더라. 그래서 환자가 내막증으로 진단이 되지 않았지만 호전된 경우에 지금까지 보셨던 어떤 생리통과 관여가 되어 있는 기전을 조절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내느냐 아니면은 내막증에 대한 내막증 병변을 더 조절해서 효과가 나타내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단이 있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치료 효과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는 점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상적인 얘기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진단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생리통 환자에 대해서 사용되는 통상적인 처방이 내막증에 대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임상에서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내막증에서 한약이 이소성 병변 감소시키고 염증 면역을 조절하고 세포 사멸을 유도를 해서 내막증을 치료를 할 수 있다. 한약에 포함된 여러 가지 폴리페놀, 스키테르펜, 테르페노이드, 플라보노이드, 알칼로이드 그 여러 가지 이제 성분들이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조절하고 신경 수용체를 조절하고 염증 면역 조절 작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착과 관여가 되어 있는 인자들을 조절하고 세포의 어떤 증식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에 관여하는 키나드 신호 전달 경로에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포괄적인 작용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거나 에스트로겐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특성도 있죠. 그 외에 뭐 이슐린 신호 전달 경로라거나 그외에 톨라이크 수용체 신호 전달이라거나 엠카파비 신호 전달이라거나 하는 여러 가지 신호 전달을 조절을 해서 결과적으로 내막증의 유착, 침입 및 혈관 형성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것들 한약의 복합적인 작용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약이 작용하는 의약품이다 보니까 어떤 NSAID처럼 그냥 콕스를 억제요라고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작용 표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이 이 과정을 정말 잘 설명해 줍니다. 이게 여러 가지 세포의 현상을 이제 그려놓은 이렇게 병리적 인자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사이토카인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세포의 기질과 유착과 관여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질 관련 인자들을 설명을 해놨는데 한약이 어디에 작용을 하느냐라고 봤더니 너무나 많은데 지금 작용이 표적이 있다는 걸 보게 된다. 톨라이크 수용체, PI3K 아니면 AKT 경로, 그다음에 이제 라파마이신 경로, 엔카파비, 톨라이크 수용체, 그다음에 혈관 신생, 염증 조절, TGF 베타, 섬유화, 그리고 이제 혈관 신생 관련 인자들, TNF 알파 조절하고, 염증 사이토카인 조절하고, 케모카인 조절하고, 유착 인자들, 세포의 기질들도 조절하고, 세포 자멸사와 관여가 되어 있는 인자들도 조절을 하고요. MMPK 경로를 조절해서 염증 조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WNT 신호 경로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파민, 가바, 세로토닌 조절 효과를 통해서 통증을 조절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콜린산 경로, 엔도카나비노이드 신호 경로, 글루타메이트 신호 경로, 염증 인자 관련 TRPV 채널,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영양 인자들 조절, 에스트로겐 조절, 굉장히 다양한 표적들에 너무 많이 작용을 해서 포괄적으로 혈관 신생을 차단하고 상피 간염 장애를 억제를 하고 염증 사이토카인을 억제를 하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유착을 억제를 하고 세포 사멸을 유도를 하고 신경 조절을 통해서 통증 조절 효과를 나타내고 호르몬 조절을 통해서도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방대하게 작용하는 것이 한약의 특징이다. 우리들이 본주에만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이 수십, 수백 가지고 처방으로 간다면 그 복잡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핵심적인 분자들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작용하는 분자들도 존재를 하고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다양한 표적들에 작용함으로써 한약의 독특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것도 이제 한약의 내막증에서 치료 기전을 조절한 겁니다. 유착 억제나 호르몬 조절이나 이제 증식을 억제한다거나 염증 조절이나 통증 조절, 키나 신호 경로를 조절한다고 했을 때 그 표적들이 한약의 굉장히 알칼로이드, 테르페노이드, 폴리사카라이드, 스테로이드, 글리코사이드, 세스케테르펜, 플라보노이드 이런 굉장히 많은 한약의 성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다 설명이 되어 있죠. 유착을 억제한다거나 혈관 신생을 억제한다거나 상피 간염 전을 억제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약물 경로들이 잘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컴파운드들, 한약에 포함된 여러 가지 성분들, 캠페롤이라거나, 루테올린이라거나, 이제 탄시논이라거나 하는 여러 가지 한약 성분들이 이와 같은 조절 효과를 통해서 치료 작용에 관여를 한다. 한약은 결국 이와 같은 분자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앞서 설명드린 굉장히 포괄적인 타겟에 동시다발적으로 작용을 함으로써 이와 같은 복합 효과를 나타내서 결과적으로 환자의 내막증이나 그와 관련 여러 가지 여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 외 침치료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면은 약물 치료와 유사하게 침치료 역시 월경 시작 전에 시도하는 것이 통증 조절에 효과적이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침치료는 용량 의존적으로 침을 많이 놓을수록 치료 효과가 증가되고 누적적으로 치료 횟수가 증가할수록 진동 효과도 커진다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침 치료는 척수 분절에 대한 기전을 통한 진통 효과, 그리고 뇌에서의 통각 인식의 변화, 통각 과민에 대한 조절 효과 등 다양한 효과를 통해서 통증을 조절할 수 있고, 특히 분절 효과는 어떤 사문교와 같은 이제 한약의 원위 치료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잘 알려진 샘플로서 작용을 합니다. 자궁하고 사문교 혈 모두 동일한 피부 분절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발목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신비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척수에서 동일하게 신호가 입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목에 침을 놔도 자궁에서의 통증이 억제되는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침 치료는 최근에 이제 sepsis, 폐혈증에 대해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 도파민 수용체의 조절이라거나 아니면 미주신경을 통한 여러 가지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전시적인 염증 조절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 치료를 내막증 혹은 생리 전에 시도하는 것 혹은 생리 중에 시도하는 것은 염증 반응을 감소를 시켜서 기부장애, 팽만감, 유검막tum 등 다양한 임상적 증상을 개선을 할 수가 있고 통증을 개선을 한다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적절한 기간, 이 침 치료를 생리 전에 해야 되느냐, 생리 중에 해도 되느냐, 자극 강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임상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아직은 부족한 임상 시험과 명확한 답을 주기 어려운 의학 연구의 한계를 감안을 해서 경험적인 치료에 따라서 우선은 시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적절한 기간, 3개월 정도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그 효과가 1년 이상, 1년 가까이 진행이 된다는 것 연구들을 통해서 알려져 있고요. 침술은 NSAID들에 비해서 더 나은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전 침술이 일반적인 침술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뜸 치료도 역시 생리통 치료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통상적인 견해와 다르게 월경 전에 시행하는 게 월경 중에 시행하는 거에 비해서 더 치료 효과가 뛰어난가, 통증을 경감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논란이 많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분절 작용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우리 보시면은 우리 사문교가 존재하고 있는 이제 L3의 L4 부위에 대해서 결국 우리 척수에서 L3의 L4가 자궁을 지배하는 그러한 피부 분절과 밀접한 관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직관적으로 경락이라는 게, 경락 시스템이라는 게 이러한 척수에서의 분절 작용을 모사한 불완전한 그림이다 라고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침치료 효과적 사문교에 대한 자침은 침치료 척수 분절에 대한 조절 효과를 통해서 다양한 과학적 침구 서적에서 항상 인용이 되고는 하는 그러한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자궁의 감각신경과 사문교가 위치한 피부의 감각신경은 동일한 척수 분절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문교에 자침을 하게 되면은 자궁에서 느껴지는 통각 신호가 차단이 될 수가 있겠죠. 즉 경락은 사실상 척수 분절의 초기적 개념으로 보면 타당을 하고 원위 치열이라는 건 이와 같은 특성이 있다. 물론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채널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침치료 관련 영상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임상시험 중에 하나인데 갈근탕을 이제 생리통 환자들에게 투여를 했더니 통증이 개선이 되느냐라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생리 시작 전에 일주일 전부터 갈근탕을 예방적으로 투여를 했더니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바스도 3개월 시점이 있어가지고 뚜렷하게 이제 이게 100으로 본 거니까 1.3 정도로 굉장히 뚜렷하게 감소가 됐다. 그리고 생리 양에 있어서는 뚜렷한 이상은 없었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자들에 대한 AVP나 에스트로겐에 대한 변화들이 존재를 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갈근탕이 모종에 작용을 했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물론 갈근탕의 주요 성분 중에 하나인 갈근의 제인스타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죠. 갈근탕 투여에 의해서 버스프레신이나 에스트로겐이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생리통 조절 효과와 관여가 되어 있는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겁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저자들은 시상하고 뇌하수체 난소 축을 통한 호르몬의 조절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조절, 대사체 조절 효과와 밀접한 관련을 통해서 갈근탕이 생리통의 강도를 약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스트로겐에 대한 조절 효과가 기여를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히 생리통에 있어서 한의학적 치료의 작용을 살펴봤는데요. 초진에 있어서 통증의 발병, 위치, 지속 기간, 특성과 악화 또는 완화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병력 검토가 굉장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성관계가 없는 청소년을 제외한 여성에 있어서는 골반 검사가 필요하다 혹은 영상 검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인상적인 제한으로 인해서 이런 한계들을 인식하고 진료에 임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NSAID에 반응하는 환자들은 전체 환자의 70% 수준이고 한약은 이에 비해 더 많은 약 90%의 환자들에서 여러 가지 증상들의 개선을 나타낸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환자라고 한다면 기저 요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에 대한 전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생리통으로 인해 만성 통증이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 깊은 관찰과 관심을 두고 특히 어린 환자들에서는 만성 통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의 삶의 질 개선, 업무 및 학습 능력 개선을 위해서 의사 측면에서도 질병 발견 및 치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혹시 생리통이 있지는 않은지 항상 관심을 두는 게 중요할 거고요. 생리통 그 자체가 생식장애를 야기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너무 또 환자들에게 잘못한 지식을 주입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한약은 생리통 자체 및 생리통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 양측에 대해서 모두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지만 설령 치료가 동일하고 할지라도 환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중요하다는 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생리통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법, 친치료가 통증 개선에 뚜렷하고 염증 조절에 효과적인 이유를 설명을 드렸고 한약 처방이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굉장히 포괄적인 작용을 통해서 생리통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여성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발표는 다음과 같은 문헌들을 주로 참고를 해서 설명을 드렸고 각각의 슬라이드에 따로 참고한 논문들을 병리를 해뒀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은 그 논문들을 참고를 하시면 많은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